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산불정책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산불에 더해가지고 일한까지 중국에 약속하고 사드 정식 배치를 막은 거냐 하면서 이 사설자가, 조선일보 사설자가 지금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할 걸까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가 산불 외에도 사드 운영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일제한까지 중국 요구를 들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군사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중국의 일한 요구를 들어주려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말이죠. 이 진상이 밝혀진다면 국민들은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산불은 잘 아시다시피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2017년 한중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또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불정책입니다. 이거는 군사주권을 포기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군사주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럼 그 대신 중국이 우리를 보호해 줬느냐? 아니잖아요. 이건 형제국인 북한이라면서 우리는 형제라면서 얼싸안고 방문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를 오히려 공격을 했죠, 항상. 자, 이제 우리는 산불을 떠납니다. 일한도 떠납니다. 예, 이거 말이죠. 산불이란 거 잘 아시겠지만 한중 협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미국 주도의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참여하지 말라. 안 한다. 사드도 추가 배치 안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도 없다. 추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약속을 한 것. 이거 자체가 군사주권을 포기한 겁니다. 모두가 한 국가의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다 내용인데 이거를 포기했다는 것. 이거는 그 책임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이에 개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자기 나라 국가 안보를 다른 나라가 이에 개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오늘 그 사설자는, 조선일보 사설자는 아주 신랄한 군사주권을, 이 귀중한 군사주권을 중국에 내줬다는 이런 데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중국과 미리 짜고 한 듯한 정부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는 산불 협의로 사드 문제는 봉합됐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가지고요, 이 조선일보 사설자에 가면은 중국이 사드 레이더에다가 중국 방향 차단막 설치를 하는 등 소위 사드 운영에 제한을 두라는 요구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 사드 남해 있는데 사드 전파를 갖다가 자기네 방향은 중국 방향은 하지도 말아라. 차단막 설치해라. 이렇게 제한을 두라고 요구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건 내용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이 국가 안보를 갖다가 훼손시킨, 소위 국가 안보의 주권을 훼손시킨 그러한 경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 공산당 선정기관들은 당시 산불과 함께 일하는 중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이 취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강경화 외교장관은 중국이 추가로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지만 중국 측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2017년 당시는 문 대통령이 중국의 사드 반발을 무마하고 방중에 몸이 달아있던 때였다고 이 사설자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불에 더해가지고 일한까지 약속해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실제 문 정부는 임기 5년 내내 사드 정식 배치를 미뤘습니다. 안 했습니다. 5년 내내 정식 배치를 안 했습니다. 정말 이 자주국가에
정말 국민 주권이 가장 중요하고 군사 주권의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 군사 주권을 포기한 사태죠.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는 문 대통령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로 갑자기 뒤바뀌었습니다. 보통 1년 안팎, 길어도 2년이면 끝나는 일인데 5년 내내 초기 절차도 진행하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주민과 시민단체가 평가협의회 참여를 거부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에만 되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안보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예? 국가안보에 대한 주권적인 가치는 대통령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파 단체들의 시위와 방해로 오랜 기간 동안 기지 물자 반입도 못하고 차질을 빚고 헬리콥터로 물까지 운반하고 하는, 그래서 병사들은 컨테이너 생활을 해야만 했다는 이 사실, 이게 동맹국이 할 일입니까? 자기 나라를 이렇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을 띠고 또 여기에 주둔하는 자기네 군의 방어와 아울러 서울 이남을 지키려고 하는 사드, 이런 정말 국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사드 기지를 방치하는 우리 정부에 직접적으로 불만까지 쏟아진 적 한두 번이 아니죠. 정부가 중국의 이한 요구를 감춘 채 실질적으로 그 요구를 들어주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느껴지기도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산불이든 일한이든 주권 국가가 외국의 주권을 스스로 제약한 어떤 약속도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사실, 이걸 갖다가 사설자는 얘기합니다. 네, 인수위원회가 이 점을, 산불과 일한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바로 정권 출범과 함께 이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군사주권은 스스로 회복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지 않고 이들이 그대로 정권을 계승했다면 우리는 중국의 실질적인 속국이 안 됐을까요? 무서운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 우리의 주권인 군사주권까지 포기를 했으니 그건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용산 집무실 참 이전 잘했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국가 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청와대, 거기 들어가서 똑같은 이미지를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